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 책방 엽서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지음 펴낸 곳 열림원. 책 선물 4권 중 딸아이의 글이네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곁에 계셔서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2년 엄마 생신날 딸 상은 올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16수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있다. 배꼽을 만져보게. 몸의 중심에 있어. 그런데 비어있는 중심이거든. 배꼽은 내가 타인의 몸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물이지.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지.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한 철학자였어.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봤네. 너 자신을 알라. 이걸 이해해야 하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저편의 세계, something great가 있다는 거야. 지혜자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네.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해버리면 패자는 변명거리가 생겨. 가난해도 실패해도 팔자 핑계만 대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인생의 마디마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운명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고약한 버릇이라네. 운명을 느낀다는 것은 한밤의 까마귀를 보는 것. 한밤의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섭섭했지. 강의실의 인기는 대단했어. 단연코 월등했지. 그러나 그것과는 달랐어. 내 강의에 영감을 받고 내 글을 사랑해 줬지만 스승의 날 나에게 꽃을 들고 찾아오고 싶다는 친밀감은 못 주었던 모양이야. 그건 뭐랄까. 항상 지적 대치 상태 같은 긴장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온유하기보다는 서늘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로웠네. 그래서 외로웠네. 이 외로움 속에서도 수십 년씩 변함없이 관계를 맺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도 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일 거야.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거네. 그 외로움이 모든 사회생활에 불리하지만 그런 자발적 유폐 속에 시가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는 거지. 생각이 동력이라네. 바깥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중력을 받고 살아. 생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 하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 선택지 속에서 폭넓은 사고를 해야 해. 동양 사상만 갖고도 안 되고 서양 사상만 갖고도 안 돼. 살아있는 것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네. 떠내려간다면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문명사회에서 그냥 떠밀려 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역류하면서 가고자 하는 물결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네. 다만 잊지 말게나 우리가 죽은 물고기가 아니란 걸 말이야. 정확성보다는 솔직성이 우선이네. 솔직해야 정확할 수 있어. 이 컵을 보게.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서로 달라.
타자야.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생겨봐. 관계가 생기잖아. 손잡이가 뭔가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 손 내미는 거지. 그러면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서로의 것이겠죠. 끝까지 이기적일 것 같은 사람도 타인을 위해 팥뿌리 하나 정도는 나눠준다네. 그 정도의 양심은 꺼지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거든.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려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어. 아, 천국에 온 자들이 다 팥뿌리였다는 거죠? 눈물 한 방울이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거야. 머금은 거잖아. 우프다는 말 참 기가 막혀.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웃음도 있다네. 동일한 거야. 눈물과 웃음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잖아. 기쁠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는 그게 인간이라네. 걷는 것이 산문이고 춤추는 것은 시지. 일상이 수단이 아니고 일상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춤이라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고 사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춤이 된다네.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찍지 못한 것, 버렸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연결돼서 돌아오기도 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5분 전에 쓴 글 봐. 사형수한테는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인다네. 다시 못 보니까 날아다니는 새, 늘 보는 새가 뭐가 신기해. 다시는 못 본다. 저 새를 다시는 못 본다.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코끝에 바람 한 줄기도 허투루 마실 수 없는 거라네. 그래서 사형수는 다 착하게 죽는 거야. 마지막이니까. 아까 내가 깨달음이라는 얘기 했었지. 평소에 알던 것과 몸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다르다고. 너와 나 사이에 열은 벽이 있다고. 그런데 그 벽이 딱 바늘 구멍만큼 뚫리는 순간이 있어. 타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흔치 않은 순간이 있다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앙드레 지드의 탕자 돌아오다가 생각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참아 못한 말을 어머니에게 고백하지.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기름진 양보다 가시밭길 헤매다 굶주림 속에 따먹은 아가베 열매가 더 달았어요 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평생을 모험하고 방황하는 거지. 길 위에서 계속 새 인생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길의 본질이 그래. 끝이 없어. 이어지고 펼쳐질 뿐.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마라. 방황하라. 길 잃은 양이 되라. 길을 잃어도 영영 미아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거친 길에서 내 손으로 따먹는 열매, 그 열매에서 맛보는 목자의 은혜와 마침내 성숙한 당자로 돌아올 집이 있다는 안식까지. 그것이 눈보라치는 우주의 회오리 속에서 기어이 자기를 사는 인간의 아름답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강화도의 화문석이 무문석보다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따졌네.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모르는 소리 마세요. 화문석은 무늬를 넣으니 짜는 재미가 있지요. 무문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힘듭니다. 인생도 그렇다네.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고역이야. 의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이 고된 인생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해내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라네. 나는 물독인가 두레박인가 돌멩이인가.
정상에 머무르지 않는 진짜 이유가 갈증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야. 내겐 갈증이 필요하다네. 두레박은 물을 풀면 비워야 해. 그래서 영원히 물을 풀 수 있어. 두레박의 속성은 영원히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남 쫓아가는 욕망은 물독도 두레박도 아니고 돌멩이라네. 아름답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갈증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돌멩이처럼 되는 거야. 삶의 고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정면에서 맞이해야지.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할 수 없어. 오롯이 자기 것이거든. 궁극적으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자족이지. 자족에 이르는 길이 자기 다음이야. 가장 슬픈 것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걸이야.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러. 라스트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번 만남이 아마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요.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지요.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 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라는 거죠. 생명의 출발점. 뒤늦게 깨달은 생전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젊은이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는지요? 딱 한 가지야.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뱃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마음입니다.